2025년 요양원 평가 대폭 개정. 어디서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2025년 요양원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었죠. 기존 매뉴얼보다 대폭 개정되어 매뉴얼 숙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매뉴얼에 변경된 사항은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을 받는데 공고가 2024년 12월에 되었죠.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매뉴얼대로 평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당장 1월부터 실시해야 하는 평가 지표를 알아볼게요. 2025년 요양원 평가 매뉴얼 중 신설되거나 변경된 지표 중에서도 1월부터 바로 실시해야 하는 항목 위주로 살펴볼게요. 요양원 평가 매뉴얼 7번 직원 인권 보호 지침을 보면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 항목을 보시면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급여 개시일까지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기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류를 확인할 때는 일자, 수급자명, 보호자명, 그리고 수급자와의 관계, 안내 방법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수급자 보호자 그리고 급여 개시일까지겠죠.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새롭게 입소하신 어르신은 입소일까지 이 안내 사항을 문자로 혹은 직접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면은 안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발생 예방 수칙, 그리고 상호 존중 수칙에 대해서 안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폭행이나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듣는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 서로 존댓말과 존칭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아까 기록으로 확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발송 대장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면은 문자 발송 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직접 제공이면은 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 평가 지표 13번 수급자 보호자 참여 강화입니다. 원래 기존에도 있었던 지표인데 되게 구체적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중에서도 1번 항목을 보시면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에도 분기별 한 해 했었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 한 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고 기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일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 일지를 작성할 때는 이 확인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보면은 신규 수급자 상담은 입소일로부터 4주 동안 매주 한 회 이상 수급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의 요구사항 또는 불편사항에 대해 예시를 들어서 질문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불편사항 예시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입소하고 나서 약 한 달 동안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주 한 회 면담을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는 괜찮으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면회는 언제 하고 싶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친절하게도 달력까지 이제 첨부를 하면서 예시를 들어줬어요. 원래 보통 평가 매뉴얼에서 주 한 회라고 하면은 달력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주 7일로 보고 그중에 한 회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대요. 그러니까 어르신 입소일을 기준으로 7일 단위로 주 한 회씩 4주 동안 상담을 진행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첨부된 예시를 보면은 어르신이 2일 날 입소를 하면은 그 7일이 8일까지래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7일이 한 번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이 이제 9일부터가 이제 2주 차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번 4주 동안 진행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당장 1 월부터 어르신이 입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규 상담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평가 지표 17번 야간 보호를 볼게요. 이 지표도 기존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1번 직원은 매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3회 이상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되겠고요. 야간 점검 일지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추가가 됐어요. 원래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특이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기존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기관의 야간 근무 지침에 따라서 점검을 하면은 평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3회라고 아예 확정을 지어 버렸고요. 그다음 2번에 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는 서로 인계 전달할 내용을 매일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록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간 근무자가 그다음 날 주간 근무자한테 "인수인계하라."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보면은 아까 3회 이상 하라고 했죠? 근데 기록을 할 때는 이 3가지 수급자 확인, 시설 안전 점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던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점검 일지 서식 특이 사항에 기록하거나 자체 서식을 이용해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되지만 야간 점검 일지 아까 특이 사항이 필수 사항이었잖아요. 그 특이 사항에 기록해 줘도 인수인계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특이 사항 없는 경우에도 특이 사항 없음 등으로 기술해야 하며 공란은 불인정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분들이 이 야간 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간 근무 일지를 작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특이사항이 없으면 보통 그냥 공란으로 뒀거든요, 그동안 보시면. 근데 이제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무조건 기록을 해야 한다. 공란은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이렇게 어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좀 알려주셔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양원은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오늘도 야간 근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인수인계 부분 그리고 야간 점검일지 쓸 때 특이사항 부분을 꼭 쓰시라고 안내를 해 주세요. 다음으로 평가 지표 19번 노인 인권 보호입니다. 1번에 보시면은 입소 시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모든 보호자,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 학대 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항목인데 이 입소 시 제공한다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내에 노인학대 신고 기간 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정보나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아니면은 노인학대 예방 정보에 대한 거를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홍보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으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확인 방법을 보시면은 입소 시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게 구체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련 자료나 현장을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르신한테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 어르신이 이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개별 사물함 있으시잖아요. 이 개별 사물함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하고 보호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 가로치고 상담일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제공하고 난 후에는 상담일지에 보호자분에게 "이러이러한 걸 제공해 드렸습니다. 보호자분 한번 읽어 보세요."라고 설명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평가 지표 22번 감염 관리를 살펴볼게요. 1번에 보시면은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있었던 평가 항목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간호 비품은 구입 일자 및 사용 여부 등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간호 비품 소독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 비품을 사용할 때마다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시는 기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 만약 일회용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간호비품 소독 일지 관리 대장에 이 일회용 추가하신 다음에 구입 일자랑 사용 여부 2025년 1 월부터는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지표 30번 투약 및 약품 관리 한번 볼게요. 4번에 보면은 수급자의 투약 가로치고 전문 의약품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약일지 말하는 거죠. 투약일지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전문 의약품에 대한 걸로 이제 아예 구체화를 시켜 놨고 그리고 확인 사항에 투약량 및 잔량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은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기록, 현장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투약 일지에 이런 폐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 두 항목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 관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방법을 보면 투약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알려줬거든요. 우리가 약국에서 제조해 주는 약 있잖아요. 그건 이제 비닐 같은 걸로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죠. 이 비닐 한 포가 이제 한 개로 생각하면 되시고 그 알루미늄 포일로 이제 눌러서 하나씩 하나씩 떼서 먹는 거는 그 알약 하나당 한 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병으로 포장되어 있는 약 같은 경우는 그 알약 하나하나를 한 개로 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줬죠. 25년도 1 월부터는 투약량을 개수를 추가적으로 투약 일지에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밑장에 보시면 투약 관리 일지 예시를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 줬거든요. 여기까지는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기존에도. 투약 일지는 애초에 작성을 해야 되는 서류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투약량이랑 잔량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도 잊지 않고 작성을 해 주시고요. 아까 "퇴소한 어르신의 약품을 폐기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퇴소 수급자의 잔약 처리 기록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투약 일지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현장에서도 확인합니다.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 불인정함. 그니까 일반 전문 의약품 약이 그냥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잔약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수급자 사망일 경우에는 뭐 지자체, 보건소에 반납했다 아니면 뭐 약국에 반납했다. 수급자가 퇴소했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런 부분을 작성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평가 지표 31 번 신체 기능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체 프로그램이 평가에 들어 있었는데 요양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방법은 기존 여가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이랑 똑같이 계획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룹을 나눠야 됩니다. 그룹에 나눠서 계획을 해야 되고 횟수는 주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한지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관이 그룹을 3 개로 나눴다라고 한다면은 각각 한 번씩 해서 주에 3 번을 하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분기별 한 해는 동일해요. 연 한 해 반영도 연 한 해 이상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룹별로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말이 없어서 좀 혼선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예 구체적으로 그룹별로 분기별 한 해, 그룹별로 연 한 해 이상 그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관의 신체 프로그램 그룹이 3 개다 그러면은 3 그룹 각각 분기별로 어르신의 의견을 듣고 각각 연 한 해 이상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다음으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동일한데 그 횟수가 좀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주 한 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5 년도부터는 주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은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룹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룹을 나누실 때는 물론 이제 근거가 타당하다면 뭐 신체, 인지, 여가 다 똑같은 그룹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기준으로 이 3개 프로그램의 그룹을 나눈다는 게 그니까 각각 신체는 신체만의 기준, 인지 프로그램은 인지만의 기준,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여가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룹을 나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룹별로가 추가됐죠. 그래서 이 그룹별로는 인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평가 지표 34번 기능 회복 훈련 계획 지표가 신설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개인별 기능 회복 훈련을 계획한다. 연한 해 이상. 물리치료 계획이 이제 욕구 사정 쪽으로 들어가고 이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이 신설이 된 걸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 보시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하겠대요. 그러니까 뭐 따로 기능 회복 훈련 계획서라는 걸 안 써도 되고 급여 제공 계획서 쓸 때 이 기능 회복 훈련 부분을 추가해서 세부 제공 내용에다가 쓰라라는 거죠. 작성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급여 제공 계획에 포함하여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 회복 훈련, 일상 신체 기본 동작 훈련 이 3가지를 포함해야 된대요. 세부 제공 내용은 수정 가능하므로 수급자 신체 기능 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은 불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급여 제공 계획서 쓸 때 이 장기 요양 필요 내용까지는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이 딸려오잖아요. 근데 이 세부 제공 내용은 기관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쓰지 말고 이 어르신은 와상이니까 뭐 팔다리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기능 회복 훈련을 작성하고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은 그거에 맞는 기능 회복 훈련을 작성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쓰실 때는 이 기능 회복 훈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신설된 지표인데요. 평가 지표 40 체중 관리입니다. 1번에 보면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체중 관리를 실시한다라고 해서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한 회 측정함. 이거를 기록으로 확인하겠대요. 그 말뜻은 이 체중 관리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으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보면은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매월 한 회 이상 측정하고 기록한다.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뭐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뭐 자체 서식 다 인정하겠대요. 만약에 자체 서식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수급자명, 체중, 측정 일자가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관리가 좀 수월하시려면은 자체 서식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월중 입소 그러니까 중간에 입소한 수급자도 체중 관리해야 되고요. 예외 없어요. 근데 대신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는 예외해 주겠다. 그리고 아까 2번에 체중이 감소한 수급자는 관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 안에 5% 이상 감소하거나 6개월간 10% 이상 감소했을 때는 관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거는 뭔가 신체가 변화가 생겼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왜 체중이 빠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같이 기록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25년도 1 월부터는 모든 어르신의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 지표 44번 식사 간식 제공 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1번에 보면 입소 시 수급자 욕구 사정을 통해 깊이 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기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에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식사 간식을 월 한 회 이상 제공한다라고 해서 확인 사항으로는 급여 제공 기록 등 욕구를 반영한 관련 자료 해서 이것도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4번에 보면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일식 4찬으로 식단표를 작성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 간식을 월 한 회 반영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양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 좀 추가가 된 거죠.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보시면은 수급자가 입소할 때 뭐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뭐 알레르기 같은 이유
그리고 비선호 식품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품을 파악해서 식단표에 반영을 했는지, 그러니까 욕구 사전 기록제 저희 그 파악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니면 급여 제공 계획서에 쓸 수도 있고, 이때 이 어르신은 무슨 음식을 못 드신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대체 식품을 제공했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방법은 뭐 급여 제공 기록제 기록을 하거나 간호일지 식단표로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담 기준 2번에 보면은 기관당 월 한 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요번 매뉴얼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수급자 욕구 확인 관련 자료 예시로 설문지,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음식 선호도 조사, 아니면은 상담할 때 상담 일지에다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요. 욕구 반영 관련 자료로는 식단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사진, 급여 제공 기록지로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가 계신 기관은 이 설문지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영양사가 없으신 분들은 상담 일지에 작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담 일지는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이제 수급자 욕구 반영 관련 자료로 이제 식단표, 영양사분이 이제 설문을 만약에 하면은 이걸 식단표에 반영을 해 주겠죠. 예. 그러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근데 영양사가 없으신 분들은 식단표를 함부로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간식 부분이 쪼끔 더 반영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4 번에 "식단을 앞으로 일식 4 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가일 날 현장에서 식단표를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 월부터 당장 실시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작성이 어려운 지표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 평가 대상인 기관은 놓치지 말고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평가 지표별 구체적인 설명은 차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